안녕하세요.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그 전주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에는 좀 뜨거운 화두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교육기본법이란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남한, 북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러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48년에 수립되고 나서 이제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헌법에 이제 부합하는 법률들을 쭉 만드는데 그 중에 교육법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의 이제 기본 이념 그거를 이제 홍익인간으로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민족주의 학자분들이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서술이 들어가고 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전에 그 민형배 국회의원이란 분이 이렇게 법안을 개정하자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여기 한번 일단 볼까요? 제 1장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그 2조의 교육 이념 부분에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이렇게 쭉 나갑니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쭉 나가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민형배 국회의원님 생각에서는 이게 이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교육 지표로 이게 애들이 이걸 알아듣겠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게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걸 빼야 된다. 그리고 그 문구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 시민으로 이제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서술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딱 이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문 광고도 내고 국회의원 이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제 전화가 불통이 났대요. 너무너무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사실 대한사랑에서 또 동참을 해서 신문 광고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바로 백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취소한다, 발의를 자체를 취소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이 교육기본법에 들어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물어보면 그렇게 뭐 교육 기본 이념에 홍익인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오래됐죠. 뭐 제 나이 비교하면 10년도 넘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니들 대한민국 국시가 뭔지 아냐? 국시라는 게 이제 나라의 기본 어떤 목표 같은 거잖아요. 표 같은 거. 대한민국 국시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또 사실은 나만 모르나? 아는 친구가 별로 없죠, 당연히. 근데 그때 선생님이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제 1980년대입니다. 예. 반공이 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이 국시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이 그 어떤 이슈를 이제 추종을 하고 그런 목표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니까 반공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되나?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북한하고 이제 막 그 체제 경쟁을 할 때 보면 이 반공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하죠. 안 그랬으면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최근에 그 무슨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고문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희생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 한 나라의 국시가 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거를 이제 반공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통일로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뭐 국시라는 게 꼭 필요하냐.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시는 홍익인간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큰 무리가 없는 정도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 반공이란 것은 박정희 때 그 5.16 쿠데타 혁명을 하고 혁명 선언문에다가 그게 이제 처음에 들어갔어요. 반공이 국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그 다른 나라도 국시가 있는지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이건 좀 유명하죠. 그리고 그리스는 자유냐 죽음이냐 이게 국시랍니다. 그 나라의 표가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에 굉장히 이제 목을 매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시가 뭘까요?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이제 국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시는 강성대국 뭐 이런 거죠. 뭐 하여튼 뭐 약간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국시 문제 그거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홍익인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홍익인간이 단군조선의 개국 이념이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홍익인간은 단군이 처음으로 공표를 한 이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이 그 단군 이야기 그 자체가 이제 그 지금 신화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 신화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연 게 그 조선이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 조선의 국시가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잘못 읽은 거예요, 사실은. 잘못 읽은 거고 그 뒤에서 조금만 그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국통맥이 있는데 환국, 배달, 조선 이런 국통맥이 있거든요. 그 환국이 3301년, 배달이 1565년, 그 다음에 단군조선이 나오는데 2096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홍익인간이라는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환인이 배달국으로 그 환웅을 이제 파견을 할 때 그때 처음 말씀하시는 게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홍익인간으로서 그 나라를 열만하다. 그 태백산이 그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환국 때부터 있었던 이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환단고기 책에 보면 환국의 통치 이념은 홍익제인 광명이세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배달국 건설할 때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에게 전수를 해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단군왕금도 당연히 그때 그 복신시 국유화사, 그러니까 옛날에 신시의 그 규칙을 다시 되살려내서 이렇게 나라를 열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이 이렇게 1대, 2대, 3대 쭉 해서 47대까지 있습니다. 47대까지 있는데 그 11세 도해 단군 때 연표문이라는 그 문서를 연표문이라는 선언문을 딱 발표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홍익인간의 개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도 이 기본 이념이 있죠. 연표문은 사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문 구절은 이렇게 일단 앞에 뒤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지금 제가 나눴는데 앞부분은 천, 지, 인 이렇게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 미치어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이렇게 천은 현묵으로 위대하고 그다음에 그 도는 보원이고 그 일은 하는 일은 진일이다. 이렇게 대꾸가 되게 그다음에 진은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본받을 효자죠. 그다음에 기사야 근일이니라. 땅은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은 그 지능으로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선택한다. 이 태권 그 기사야 협일이니라. 협동을 해서 그 성취한 하나를 성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인 우리가 보통 이제 삼재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 천과 지와 인 이 세 가지 삼극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우주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래서 삼신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이 그 환단고기에 보면 그 바로 천과 지의 그 꿈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늘 땅의 대행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은 천일이다. 땅은 지일이다. 사람은 인일인데 그 천지의 꿈을 이루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광명은 환이고 땅 광명은 단이고 사람 광명은 뭘까요? 바로 이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가 대한민국 한자가 바로 사람의 광명, 사람의 위대함을 표현해 주는 그 딱 한 글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은 삼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한, 변한, 마한 이렇게 삼한으로 나누어서 삼한관경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국 배달 조선을 이제 천지인 이렇게 배속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한, 마한, 변한 이거를 천지인으로 배속하기도 하고, 이 삼술의 원리를 잘 알면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그 사상과 가르침이란 것은 이 천지의 이법이죠. 바로 천지인의 이 삼극의 이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요것만 알면은 사실은 그 큰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법 자체가 천지의 이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뒤에 보면 연표문 아래 구절이 고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그 일신이 참마음 충자거든요.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그 본성이 광명으로 통하니 제세유하여 홍익인간하라. 이 구절은 바로 그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제세유하여 홍익인간하라. 여기에 이제 홍익인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홍익인간이란 것은 과연 이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런 뜻이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익인간 하면 이제 인간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하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넓을 홍자에 이익을 준다. 홍익인간이다. 그 모든 사람들 뭐 아프리카 흑인들이 됐던 동남아 부상한 사람들이 됐던 다 이렇게 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자, 그것도 물론 맞는 거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49년에 미군 군정에서 이게 우리 헌법이나 이런 걸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군 군정에서도 홍익인간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대요. Maximum Service to Humanity. 그 모든 인류에게 최대의 서비스, 최대의 이익을 준다. 이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마침내 이제 그 교육법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휴머니티의 맥시멈 서비스가 이제 홍익인간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그러면 중국이 원하면 서비스를 다 해줍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지극한 존재, 삼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땅, 인간인데 자꾸 넘어가네요. 그 테일의 다른 말이 바로 대한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완성자인 그러니까 홍익하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사람인데 홍익하는 인간이다. 그 대한의 다른 말이고 테일의 다른 말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것 자체에는 이 삼재, 삼신이 됐던 이 삼극이 됐던 이 모든 가치를 알고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홍익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 이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공자나 뭐 대인, 군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완성된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 많잖아요. 성자, 무슨 선비니 그 불가에서는 부처님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러한 인간의 또 다른 표현, 완성된 그 열매 인간, 모든 것을 성취한 인간의 다른 표현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그 단순히 이제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 가장 큰 우주 천지 우주와 하나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신법을 득한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이제 홍익인간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역사도 알고 그 역사 속에서 환인환웅이 전수한 서로의 그 마음, 신법도 알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투쟁이 있었는지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홍익인간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 개념 자체가 파워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아까 뭐 미군한테 설득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잘못된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그 문구를 박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교육 영역에 두루두루 작용을 하겠냐는 거죠. 이 선생님이 됐던 학생이 됐던 이 홍익인간의 그 개념 자체가 원문하고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던졌던 홍익인간의 그 개념하고 이제 왜곡이 된 거죠. 변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군조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단군조선은 그 이야기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96년의 역사인데 그리고 지금 학교 교과서에 보면 사실은 4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한 고등학교 책이나 이렇게 봐도
그럼 거기는 이제 그 단군 조선이 개국을 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뭐 그 기자 여기 지금 삼랑성 건설 도산 회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엔 잘 없죠. 근데 실제로 고려사나 이런 데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단군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해구 그 강화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삼랑성이라는 성을 짓고 참성단을 쌓게 했다. 그 세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이런데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강화도에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도 참성단이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2년 정도 전에 거기 강화도 그 시장이 거기 그 쇠로 막아버렸어요. 그 쇠창살로 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 그 이유는 이제 그 혐오 시설 이렇게 말은 안 했죠. 근데 위험하다. 이게 지금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버렸는데 그러면 그거를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시장님 뭐 내년 되면 아마 바뀌실 텐데 지금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죠, 사실은. 거기 밑에 보면 그 참성단은 그러니까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 곳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문서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해설하는 문구에도 보면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다. 단군이 하늘에가 아니라 이제 나중 고려 사람들이 단군한테 제사를 지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이 되거든요. 근데 문서에도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제 기자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위만조선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뭐 기자조선은 최근에는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요. 기자조선은 이제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봉기자의 조선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나라로 이렇게 바뀔 때 그 은나라의 귀족이던 기자가 그 나라를 잃으니까 자기는 이제 주나라 녹을 먹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조선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조선이 어디냐? 기자의 무덤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면 그거는 이제 산둥반도 그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막 해가지고 이게 평양에다가 기자묘를 막 세워놓고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산둥반도에 가면 기자 무덤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위만조선은 사실은 단군조선이 끝나고 나서 사건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한무제 때 그 부인이 이제 여태우잖아요. 그 무제가 죽고 나서 해제가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때 그 여태우가 막 숙청을 합니다. 막 사람들을 공신들을 죽이니까 그때 우리나라로 이제 그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이란 것은 이 단군 조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조선이 1기, 2기, 3기 해가지고 나중에 말기가 되면 이게 번조선으로 완전히 거의 다른 나라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지금 북경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전쟁이 나고 막 그래서 위만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때 이제 준왕이 패배를 해서
바다로 이제 도망을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가면 저 변산 반도에 그 이제 준왕이 와서 이렇게 정착을 했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뢰산이라는 산 이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단군조선 역사를 기록한 책 이제 있는데 조선의 개국, 삼랑성, 도산회맹, 도산회맹은 잠시 뒤에 이야기할게요. 도산회맹 그리고 뭐 기자 위만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교과서에서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이 뭐냐면 삼국유사 그리고 그 이성유의 제왕운기 그다음에 그 뒤에 기록들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중국의 역사들, 중국의 역사 기록 이거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삼국유사만 해도 128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제왕운기는 1287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그 나라가 사실은 좀 고구려의 그런 웅대한 기상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잃어버린 때죠. 그리고 이미 금나라, 원나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들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된 상태죠.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그 전에 역사책이 없었냐? 분명히 있었거든요. 고구려에도 역사책이 있었고, 역사책 제목은 굉장히 많이 전해져 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전해져 오지 않는 거죠, 지금. 자, 그 중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47세 단군 휘호와 역대기, 이게 다 적혀 있는 책이 있다. 그게 바로 단군색이다. 지금 이제 우리 상생출판, 여기서 나온, 이 환단고기 책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 환단고기는 환단고기가 지금 이건 청소년판입니다. 청소년판이고 그 원전도 있고 더 두꺼운 책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기라는 책 그리고 단군세기 그리고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47세 단군의 모든 이름 그리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기록이 다 있어요.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죠. 원래 책은 당연히 그렇겠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군세기를 쭉 보면 그러니까 단군의 1세 단군이 단군 왕검이잖아요. 왕검이고 2세는 부루태자 뭐 이렇게 역사 기록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당시 중국 역사하고 이게 아구가 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그 당시에 동북아 역사 정세, 뭐 여기 보면 무슨 대마도 이야기라든지, 뭐 일본의 그 천황들의 뿌리라든지, 그 중국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와의 그 관계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앞에 동이족 바로 치우천왕이라든지 그 앞에 더 앞에 이 그 태극기 태오복희씨 태극기를 만드신 태오복희씨 염제신농씨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역사책이 지금 중국의 역사책이 있고 뭐 일본에도 고사기, 일본서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고사기. 우리나라에도 역사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조선시대 그 앞에 고려시대 이렇게 뭐 4대를 하면서 나라가 거의 이제 자주권을 많이 잃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본연의 기록들이 많이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거죠. 그게 지금 전해져 오는 것이 이제 환단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환단고기가 이제 어떻게 전해졌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워낙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그 내용을 맞춰 보면 그게 빈틈없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일단 좀
아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남의 이야기를 이제 귀 얇게 듣지 말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어린애들이 가령 둘이 싸웠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들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알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 쟁탈을 하잖아요. 김치 뭐 뺏어갔다. 자기들 그 중국 내에서 그 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뺏어갔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 정보가 다 열린 이 시대에도 그렇게 눈 뻔히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황제가 그 권한을 쥐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그런 와중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겠냐는 거죠. 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 삼국 유사 고조선조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국 유사 고조선은 이거를 보시면 이 내용은 그러니까 보통 신화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3대 사다, 환인이 있었고 그 아들 환웅이 있었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음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단군이다. 근데 이거는 그걸 잘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번역을 그따위로 해놓으니까 한글만 읽어서는 이거를 감을 못 잡거든요. 근데 원래 그 역사의 그 진행 과정을 알고 나면 그 내용이 그렇게 읽히지를 않아요. 한문을 쭉 보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요임금, 중국의 이제 요임금이죠. 그러니까 위서라는 그 역사 체계, 왜 이게 위서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이것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위나라 장수가 고구려 도서관을 털어갔어,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 이제 역사책을 다 훔쳐가 가지고 위나라 역사책에다 그 일부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쓰시던 이련 스님이 이 위서를 보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왕 이천제에 유단군왕금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호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뭐냐? 고기에 운,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삼국유사 그 책에 이렇게 나오죠. 그 서자부의 환웅이 탐구인세, 세상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아시고, 그러니까 아까 천지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뭐 딸도 되겠죠. 물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셋은 천지인과 똑같은 그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다 하면 이게 하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다 하면 땅, 사람은 인 그렇게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그 군사부 일체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뭐 나는 너 아버지하고 위격이 똑같아 이러던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임금님하고도 똑같다. 뭐 그렇게 하시던데. 그것도 반쪽만 아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군사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환인께서 내려다 보니 삼위산과 태백산이 있었는데 둘 다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그러고 이제 천부인 세 개를 누구한테 줬죠? 환웅에게 줬죠. 환웅에게 줘서 태백산으로 보내셨다. 이 천부인은 바로 그 종통을
전수해주는 그런 상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이제 3대의 역사로 이해를 하게 되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환국 배달.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환웅이 신시에 그 도읍을 열고 그 나라를 열었단 말이에요. 배달국이란 나라를 열어가지고 1565년의 그 기간 동안 무려 18대의 그 환웅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4세 환웅이 바로 이제 치우천왕이다, 자오지 환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삼국유사 고조선만 제대로 봐도 이것은 뭐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개국이 아니라 오히려 신시 개천, 배달국의 개국에 더 가깝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홍익인간이 바로 이 배달국을 열 때도 핵심 이념이었고 그것은 환국으로부터 전수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단군조선 밑에 쭉쭉 내려갔다. 지금 개천절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개천절이 개천 나라를 열었다. 근데 이게 조선을 연 날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개천은 분명히 지금 이 신시 개천이라고 하잖아요. 신시 개천. 그리고 단군이 이제 나라를 열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개천 1565년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산회맹, 시간이 없으니까 도산회맹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도산에서 모였다는 거죠. 중국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월 춘추 이런 데 보면 그 하나라가 이제 개국 당시에 하나라 열기 바로 전에 누가 있었냐면 요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있을 때 홍수가 너무 크게 난 거죠. 9년 홍수라고 하는데. 근데 그 9년 홍수 때 바로 그 치수, 그 홍수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우였거든요. 우왕이었는데 그 5월 춘추에 보면 우가 뭐 3년 동안 집 앞을 지나는데 그 자기 집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도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그리고 다리에 이제 그 다리에 털이 하나도 없었다. 맨날 이 물 속으로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꿈에 창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금간옥척을 전해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현이에 금을 현자 오랑캐 있자 써가지고 현이에 창수 사자가 도움을 줬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힘으로 그걸 극복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 환단고기까지 갈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려사를 비롯한 그런 책에 쭉 나와요. 바로 단군의 맏아들 부르태자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도산이라는 데가 저 밑에 이제 5월 그 동주라고 아시죠? 거기 왜 오나라 월나라가 이렇게 전국시대 때 신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뭐 와신 상담 이야기도 있고 뭐 그 장작개비 위에서 눕고 곰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뭐 그 5월 춘추 있었던 이야기 저 지금 상하이 있는 그 밑에거든요. 거기까지 갔어요. 부르태자가. 그러고는 거기 중국의 그 모든 제후들 그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중국 뻥이 있겠지만 거기서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이 홍수를 극복하는 대책을 세우자. 근데 여기서 바로 부르태자가 단군의 명을 받고 가서 금간옥첩이라는 그 문서를 내려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서 그걸 극복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단고기에 보면 물론 이 기록이 더욱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절을 어떻게 하고 그걸 받았는지 그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이게 절대로 창작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걸 역사 쓰는 사람들이 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뭐가 있으면 좀 이게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완전히 날릴 수는 없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꿈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체를 환단곡이나 이런 이제 단군세기를 읽고 실체를 알고 나서 중국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웃음이 싹 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기록을 해놨구나. 또 그게 또 전해져 가지고 저쪽 책에는 또 이렇게 또 해놨구나. 이게 삼국유사, 삼국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더럽히고 있구나. 자,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간단하게 단군세기에 보시면 단군 왕금 제위 51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오년에 왕금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가 바로 어디냐 하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혈구에 삼랑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지금도 가면 삼랑성이 있습니다. 삼랑. 그 삼랑이 무슨 뜻이냐 이건 또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그것이 지금의 참성단이다. 그다음에 제위 67년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제천단 이 참성단을 쌓고 홍수가 이제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을을 건설하고 해서 그 모든 홍수를 극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17년 바로 옆이니까 17년 지났는데 아직도 중국은 지금 극복을 못 해가지고 그 당시 황하는 뭐 산둥반도가 섬이었다 이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완전 개판이었던 거죠. 그쪽은. 지금도 사실은 황하가 치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뭐 비가 막 오면 천정천이라고 주변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게 막 뚝이 터져가지고 뭐 물난리 나면 우습지도 않죠.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방을 내려주셨다. 67년 갑술년에 태자 부루를 단군 왕금께서 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순이 바로 순임금이죠. 나라 이름이 우고 순임금이 보낸 사공이 바로 우왕이죠. 이 사공과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 이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 이런 걸 다 전수를 하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실 오늘은 뭐 이 역사에 대해서 이 단군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짧아서 좀 약간 흥미를 가지시고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직접 읽어보시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대웅전이다 이렇게 절에 가면 대웅전이 다 있잖아요. 뭐 삼신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대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인도에 가면 대웅전이 있겠습니까? 인도에는 한자를 안 쓰니까 이 자체가 없겠죠. 그러면 중국에는 대웅전이 있을까요? 중국 절에? 가끔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없는 데가 더 많죠. 그리고 이 대웅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환웅에서 온 겁니다. 환웅에서. 자, 자세한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역사 공부를 왜 하나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띄워봤는데 지금 좀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계실까요? 역사 공부 왜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뭐 자기 의견을 이거는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 자체가 역사관을 가지는 거니까 그 어느 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예, 누구 안 계세요 혹시? 저요. 조수민님 네. 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답을 더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런 거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사는데 도움을 받자. 아주 좋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역사를 이제 공부해야 되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건희가 유산을 물려줬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뭐몇 조라고 하죠. 몇 조, 10몇 조를 이제 물려주는데 그 세금만 뭐 몇 조고 그 미술 작품을 몇 개를 기증을 하고 이런 이야기 있는데 유산 상속이 난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산을 상속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유산을 상속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부자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이제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받는 사람이 내가 받겠다 해야지 받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빚밖에 없어. 빚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는 없잖아. 예. 이게 유산이란 것은 이제 물려주는 사람이 자 재산이 많다고 합시다. 너무 슬픈 이야기니까 빚 이야기는. 그 재산이 많은데 물려주는 사람이 자 우리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겠습니다 하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거를 받아서 더 훌륭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유산 상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유산을 물려주는데 아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이게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가치를 몰라. 그래서 나는 저걸 안 받겠다. 이래 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거든요, 사실은. 홍익인간이라는 유산이 내려왔어요. 홍익인간. 이 엄청난 가치의 그 홍익인간 역사 그 이야기들과 이게 내려왔는데 이거를 지금 부정해요. 부정. 우리나라 역사책 절반은 단군 신화로 이야기하죠. 홍익인간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홍익인간을 없애겠다. 일부죠, 일부. 자,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는 자유, 평등, 박애 이게 더 좋다. 홍익인간. 자, 부정하는 거죠. 그 중국에서 그러면 홍익인간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낼름 가져가면 줍니까? 지금 김치도 안 준다고 지금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자기들 게 아닌데 여기 적장자가 있는데 이걸 물려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옆집 유산을 내가 승계를 하겠다. 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중국, 일본이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그 이제 홍산 문화가 배달 단군 이 조선 그 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도 있어 우리한테. 근데 이거를 이제 워낙 이제 등한시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럼 우리 거다, 자기들 거다 이렇게 낼름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고구려, 백제, 뭐 발해, 부여 그 모든 것을 다 중국사로 편입을 하겠다. 중국 영토 안에 거는 다 중국 거다. 북한도 중국 왕년에 중국이었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지금. 남한은 들어보셨죠? 임나 일본이다. 일본이 원래 통치를 했다. 그 독도뿐만 아니야.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남한 다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 지금 틀림없이
이 만주 전역을 비롯하여 한반도 이 모든 전역을 통치한 이 단군 조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야, 니네 집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나는 계속 어릴 때부터 봐온 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소중한 건지 몰라. 그 가치를 몰라. 그 친구가, 야,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 가져갔는데 그걸 금마가 한 1억에 팔아버렸어. 이런 꼴이거든, 이게. 이게 무식하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념이 없든지 이제 소중한 보물을 지식이 없어가지고 또 정성이 없어서 아까 연표문에 말한 그 협일의 의지가 없어서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택원이다. 후손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또 어른이 됐는데 그 자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줘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중한 우리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꼭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역사 전쟁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또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냐? 뭘로 통일이 되냐? 자, 민주, 자유. 자, 우리 돈 많이 벌었어. 이걸로 북한 설득해서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북 통일도 못 하는데 중국, 일본 가서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뭐 하나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양보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뭐냐? 그게 홍익인간을 잘 알고 우리의 그 역사서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의 역사를 재구성을 멋지게 해놓으면 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군색이 뭐 이런 책을 보면, 자, 중국이 그러면 뭐냐? 여기 제가 어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공원에 가서 이제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이제 밑둥지부터 쫙 올라가는데, 자, 저기 보시면 지금 원줄기가 있고 뻗어나간 가지가 있잖아요. 저 위로 가면 또 가지가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부모가 있지만 형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더 되면 더 지나면 이제 삼촌, 뭐 사촌, 오촌 뭐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원줄기, 원뿌리가 있고 거기서 뻗어 나온 그런 그 문화 그 어떤 영역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밝히면 되는 거죠. 자, 꼭 이게 뭐 이단이다, 척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그리고 그때는 이러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어. 다 같이 이걸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도 일본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못 받아들인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 중심이다. 중국의 국시는 뭐겠어요? 다 중국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비워서 이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역사 그 재구성의 논리와 가치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거를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져야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머슴이 있고 뭐 주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주인 되는 사람들만 그런 가치를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원래 임금님부터 통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밑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은
역사 몰라도 되죠.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길 닦아라 하면 길 닦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몰라도 돼요. 하지만 나라를 이끌겠다. 그리고 뭔가 이 세계의 그 통일을 구축해 보겠다. 뭐 큰 꿈을 가진 사람 치고 역사 모르고 되겠어요? 자,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빠지는데요. 그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국 그리고 조선 초기 아까 그 홍수 사건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뒤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해서 쭉쭉 갈라져 나가는 그런 그 분기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환단고기 책에 보면.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3세 가륵당군 때 그 두지주 예업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그 추장이 소시모리인데 그 소시모리의 목을 뱄어요. 소대가리죠, 소대가리. 근데 그 후손 중에 협야후 배반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배반명이라는 사람을 36세 매륵당군 때 이게 역사 기록에 다 나와요. 일본에 보내서 그 삼도를 평정을 해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 배반명이 일본에 가서 평정을 했어. 워낙 문화가 이제 뛰어나니까. BC 667년 사건인데 그리고는 여기 뭐 섬이고 뭐 그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내가 천왕이다 일본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바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본 초대왕 진무예요. 그 연도가 딱 맞아. 그리고 이 진무 천왕의 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딱 맞아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조선이 훨씬 지나고 나서 AD 285년에 보면 이제 그 단군 조선이 끝나고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부여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늦게 망한 부여가 이제 서부여예요. 서부여인데 거기에 의려 그리고 그 아들 의라가 이제 선비족 모용괴한테 이제 당하고 배를 타고 이제 1000명 이상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당시까지 있었던 그 정권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에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15세 오진왕이다. 일본에 가면 지금 그 대의라 신사 뭐 이런 신사 이름에서 그게 다 남아져서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사를 하면 할수록 환단고기의 그런 내용들이 역사의 진실이구나 이게 하나하나 밝혀져요. 그러고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무진 50년 그 오성취루 별자리가 이렇게 그 해와 달 사이에 5개의 별자리가 들어갔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우리 천문학 박사님들이 밝혀가지고 실제로 그 년도에 그때 오성이 모였었다. 그 논문도 나왔어요. 그것도 그 천문학자 그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까지 그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책이 바로 환단고기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언제 갈라졌고 중국은 언제 갈라졌고 북방의 몽고족은 또 흉노족은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이 환단고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슈메르까지 나오잖아요. 저 동서양 모든 문명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책이다. 자,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